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공개기출 문제 2018년도 9월에 공개된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 부분이고요.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표현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벡터는 확대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매끄럽게 표현이 되고요. 계단 현상과 같은 이런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비트맵에 대한 설명이죠. 비트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도 비트맵 설명이니까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비트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감 표현이 되는 게 비트맵이죠. 그죠? 그러면 벡터는 어떤 형식인가요? 그러면 여기 적힌 1번처럼 점과 점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선과 선으로 연결되거나 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확대해도 깨짐 현상이 없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벡터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1번에 1번 옳은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2번입니다.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거를 선택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VR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VR. 가상현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술과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이 연결돼 있죠. 일단 1번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번 LBS란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 생활정보, 교육 등의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LBS는 통신기술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자료들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이렇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위치 정보나 실시간 교통 정보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결론적으로 가장 LBS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위치 기반 서비스다. 이게 위치 기반. 예. 이 L이 로케이터가 돼가지고요. 로케이터. 위치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고 실시간이며 이렇게 교육 등의 방송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엔 LBS에 대한 설명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LB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신하고 GPS 같은 통신 기술과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보를 함께 위치하고 섞어서 도와주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3번 VCS. VCS는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진 분들이 망을 이용해서 회의하는 거죠. VCS. 잘 돼 있고요. VOD 하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특정 공간에서 우리가 필요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어떻게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VOD라고 하죠. 또 1, 3, 4번은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어요. 2번이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3번입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아래와 같은 그림 보니까 오류 검사만 이게 딱 보이죠. 그죠? 도구 중에 오류 검사. 오류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오류를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달라.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검사죠. 그래서 오류를 찾았을 때 오류를 어떻게 찾냐면 폴더, 파일 이런 오류를 검사하고 발견이 된 오류는 복구가 됩니다. 1번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의 검출도 해줍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오류 검사가 안 돼요. CD-롬, DVD,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형태의 매체들은 오류 검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잘못됐고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메모리죠. 윈도우 사용 시 메모리 램 용량 부족. 메모리 램은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책상,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책상 공간에 우리가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책을 너무 많이 펼쳐놔서 더 이상 책 펼 공간이 없어요.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데, 제가 볼 적엔 열려있는 책 중에 안 쓰는 책 닫으면 그 책을 접어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다른 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책을 덮는 거와 같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1번은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삭제해라.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으면 프로그램들이 켜지자마자 이렇게 책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메모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책상에 펼쳐지니까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 삭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공간 확보가 되니까 그죠. 세 번째, 시스템 속성 창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정하게 설정을 잘 해주면 여기서 말한 가상 메모리는 진짜 메모리는 아니죠. 가짜 메모리이지만 내 책상이 이만한데 부족해. 그래서 조금 더 보조 책상처럼 조금 더 메모리를 크게 만들어서 쓰는 것을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가짜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설정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4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휴지통 파일을 삭제하시면 공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디스크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야?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는 공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죠? 책상과 같은 그러한 오픈 공간이 필요하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 단축 아이콘을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 원본 파일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원본 파일을 삭제해요. 원본 파일 삭제되면 원본이 없었잖아.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본이 없는데. 그죠? 잘못됐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링크의 약자 LNK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바로가기 아이콘, 그러니까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괜찮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 스파이웨어나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그걸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이네요.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은 화면의 제일 아랫줄에 있는 줄이죠. 시작 버튼이 있고 시계도 있고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리면 이렇게 표시해주는 줄. 작업 표시 줄이죠. 틀린 거 고르는데요. 작업 표시를 잠금을 설정하면 잠겨요. 그럼 작업 표시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죠. 이 작업 표시를 위치 변경 못합니다. 그죠? 옳은 설명 맞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자동 숨기기를 할 수 있다. 자동 숨기기를 하면 평소 여기서 작업할 땐 이 작업 표시 밑으로 떨어져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우스가 이쪽 작업 표시 있는 자리로 마우스가 이렇게 오죠. 그럼 어떻게 돼? 위로 갑자기 쑥 올라오면서 쓰라고 이렇게 작업 표시 보여집니다. 이 기능이 자동 숨기기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세요. 3번 작업 표시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이 바탕화면 보기는 어디 있냐면 맨 우측에 있어요. 시계보다도 더 우측에. 여기가 바탕화면 보기. 이게 단추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열려있는 모든 창들은 모두 작업 표시로 떨어지면서 바탕화면을 보여주죠. 눌러볼 수 있습니다. 4번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를 기능을 이용하면 작업 표시줄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표시줄 단축 아이콘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죠? 작업실에 아이콘은 없어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불가능하세요. 4번이 답이 되네요. 8번입니다.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SSD. SSD는 반도체 형식으로 만들어진 하드디스크인데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냐면 안에 이렇게 동그란 원형판이랑 이렇게 레코더판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읽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HDD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가 가능하세요. 1번은 설명이 잘 돼 있고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고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예요. 기존의 하드디스크 이렇게 원판이 있는 하드디스크. 2번은 그런 하드디스크의 설명이고 SS에 대한 해당 내용이 아니죠. 작고요. 소음도 없고요. 전력 소음도 적어요. 그래서 자기 디스크가 아닌 무엇을 이용해요? 반도체를 이용한 장치를 SSD라고 합니다. 8번에는 2번이 잘못됐습니다. 9번 PC의 BIOS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그죠? 기본 입출력 시스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 입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대한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켜지니 셀프, 자체 테스트, 진단한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도 이 바이오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계속 읽으면서 그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해 주죠. 맞아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롬 바이오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롬 바이오스라고 하셔야 돼요. 램이 아니고 뭐라고요? 롬입니다. 이 램을 롬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펌웨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램이 아니고 롬입니다. 그리고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요즘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3번이 잘못됐네요. 10번입니다.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기억장치. 그죠? 속도가 매우 빠른 기억장치. 레지스터죠? 그 중에서 다음번에 실행할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영어로 PC라고 하죠. PC.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합니다. AC 누상기는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연산 결과를 일시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걸 누상기라 그래요. 누상기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외 메모리 주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 하면 뭐예요? OS. OS는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쉽게 윈도우즈 생각하세요. 그죠? 요즘 우리 윈도우즈 EOW죠. 윈도우즈. 윈도우즈가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이렇게 읽어서 가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영체제는 말이 딱딱하고 어려우시니까 OS는 하는 것보다는 그죠? 운영체제는 하는 게 좋으세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한다. 그래서 실행이 된다. 1번 좀 이상하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윈도우도 결론은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책상 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램이라고 표현하고 램은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죠. 그죠?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램 위에 얹혀져서 되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모든 애들은 램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1번 잘못됐네요.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윈도우즈가 다 주요 기능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평가는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되고 응답 시간이 빨라야 하고요. 사용 가능도가 증대돼야 되고요.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되겠죠. 이런 처리 능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에.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쓰도록 차원의 스케줄링도 관리해 줍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 중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읽어보자.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누가 써도 문제가 없다. 뭐예요? 프리웨어라 그러죠. 프리웨어. 프리웨어는 뭐예요? 무료죠, 무료. 무료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죠. 답이 1번이네요. 프리웨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쓰는 건 프리웨어. 그런데 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쓰다가, 그죠? 예, 먼저 사용해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적합하면 어떡합니까? 구입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건 쉐어웨어라 하고요. 우리가 대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그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예,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GB. 자, 우리 바이트 순서 한번 해볼까요? 바이트. 바이트는 뭐예요? 메가바이트. 그죠? 메가 바로 들으면 돼야 돼요. 이상해요? 네, 이상하고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틀려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영상이다 보니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지금 듣고 계시다면 맞아요, 틀려? 틀렸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바이트 다음에 메가가 바로 나오면 안 되죠. 뭐부터 나와야 돼요? 키로, 그죠? 키로바이트. 그 다음에 KB라고 할게요. KB, 킬로바이트. 그 다음이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PB죠, PB. 페타바이트. 그리고 뒤에 또 뭐 나와 있어요? EB까지도 나와 있어요. 예, 엑사바이트.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뭐 이런 형태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키로는 10의 3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2의 10승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같은 숫자로 보시면 돼요.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3씩 늘어나요. 10의 12승, 10의 15승. 그럼 엑사는 그죠? 10의 18승이 되겠죠. 근데 키로가 2의 10승이면 메가는 2의 20승이에요. 기가는 2의 30승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의 40승, 2의 50승, 여기는 2의 60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가를 여쭤봤기 때문에 기가는 여기에 있다, 그죠? 10의 9승이 되거나 2의 30승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근데 2의 10승이 여러분들, 2의 10승이 2를 10번 곱하는데 얘가 1024가 나와요. 1024 바이트예요. 1024. 그러면 2의 30승은 어떻게 돼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킬로, 여기가 메가, 여기가 기가, 여기가 테라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를 해주시고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되는 디지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한다. 그죠? 그리고 회로는 무슨 회로? 논리회로죠. 논리회로. 중폭회로 아니에요. 틀렸고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다. 아니, 프로그램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기억 기능도 있죠.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예. 옳은 거 1번입니다. 논리회로 쓴다는 거, 산술 논리 연산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예. 논리회로 씁니다. 논리회로.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 기억 기능도 있고. 예. 15번입니다. 컴퓨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이에요. 읽어보시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방화벽을 설정해서 쓰면 당연히 좋지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지요. 최신 버전으로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좋지요. 디스크 정리한다고 바이러스를 감염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16번입니다. 유명기업, 금융기관, 사칭, 자, 예, 웹사이트, 이메일, 그죠? 금융정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서 범죄합니다. 컴퓨터 범죄합니다. 뭘 하나요? 하면 피싱이죠, 피싱.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들어보셨죠? 피싱입니다. 웜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바이러스예요. 웜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복사해서 막 복제해가지고 용량을 가득 채워서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웜 바이러스입니다.
해킹 들어보셨나요? 해킹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침투해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해킹한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스니핑은 뭐예요? 스니핑. 엿본다 그러죠. 엿본다. 그죠? 엿보기에서 지나가는 이런 데이터들을 엿보다가 계정이나 비밀번호 같은 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해킹, 엿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7번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 창에 일반 탭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옵션 창이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7번 문제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버전이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함께 들어있는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또는 기본 홈페이지로 시작 여부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옵션이라는 게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브라우저들도 가능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비슷해요. 임시 파일, 여러 번 목록이랑 쿠키 이런 거 삭제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죠? 지금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웹페이지의 색, 언어, 글꼴, 접근색, 접근성 이런 기능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웹브라우저와 HTML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편집기 프로그램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거나 설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지 옵션 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이 옳다고 보시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요. 무선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 사물 간에 뭐가 돼요?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간의 이런 정보를 보고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뭐라 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뭘까요? 하면 여러분들 RFID 카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RFID는 무선, 지금처럼 이렇게 무선 통신 기술을 접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구나 어디 상가 입구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있고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자동차가 오면 바리케이가 자동으로 쑥 열려요. 왜? 안에 뭐가 있으니까? RFID 카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무선 통신한 거죠. 무선 통신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번입니다.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서비스. 외우셔야 됩니다. 핑 하면 뭐예요? 핑.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써준다. 이게 뭐예요? 원격 지원이죠.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면 텔레. 영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썼어요. 텔레. 자, 그리고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해요. 이거는 트레이서트죠. AERT. 서버까지 경로 추적.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특정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서비스는 핑거라는 게 있어요. 핑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정보통신에 관련된 장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거. 자, 라우터 하면 뭐예요?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찾아줘요. 라우터 하면 최적의 경로, 이 함께 이렇게 그죠? 매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허브는 멀티 콘센트처럼 여러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여러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네트워크 구성할 때 괜찮네요.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브릿지 게이트웨이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요. 브릿지는 서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요.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들어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다시 수신된 걸 원래대로 바꿔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요. 하면 이거는 모뎀에 대한 역할이에요.
모뎀의 역할을 브릿지라고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과목 20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